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우! 예. 자, 또 곰입니다. 감사합니다. 톰입니다. 저희 이제 소개도 하고 했으니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잠깐 오늘의 주제는 뭘로 오늘의 할까요? 주제는 중국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중국. 관심 많아요. 저희가 중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네. 인민 삼부작이라는 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후에 열정의 제국부터 시작해갖고 뭐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그래서 맞습니다. 각종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토민이하고 이제 얘기한 건 이제 저희가 핑크네 안 계실 때 몰래 중국 얘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이제 근래의 상황, 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 네. 주시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한번 해보시죠. 지금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지금 어떤가요? 좋죠. 지금 좋은 편인가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폭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저희 최대 흑자국이죠. 저희가 최대로 많이 팔아먹죠. 중국을 저희가 착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2018년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17년 대비. 계속 착취를 하고 있죠. 아, 착취 사실. 그러면은 예. 그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아닌 거예요? 수출량이. 물어하는 쪽이었는데 이제 근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경기가 예. 안 좋아지니까. 최근에 안 좋아졌다는 거죠?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 중에 중국이 가장 많잖아요. 제일 제가 많죠. 알기로는 수출하죠. 35% 네, 이상이라고 많이 알고 수출합니다. 있는데 저희가. 예. 그럼 어느 정도 감소됐네요? 감소가 저는 되겠죠. 그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반도체 쪽 단가가 떨어지니까 아마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하고 경합하던 이제 제품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들어 중국에 팔던 것들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설비가 계속 갖춰지니까 점점 저희 거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건데 너무 좋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무역은 계속 되고 있었고 무역량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러니까 무역 규모 자체는 커지고 저희도 많이 수입하고 많이 수출도 하죠. 근데 저희가 좀 비싼 걸 많이 팔고 단가 싼 걸 사다 보니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지금도. 옛날에도 많이 남겼는데 이제 계속 많이 남기고 있죠. 저는 앞으로 점점 더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수출 뭐 품목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양은 줄어들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양은 어쩔 수 양은 없는 이제 시장의 논리상. 아니에요. 줄어들면 안 되고 줄어들지 않게 노력을 할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 생산 체계를 그렇게 갖췄는데 어떻게 그렇게 뭐 우리가 뭐 안 되죠 이래가지고 뭐 안 될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그쪽도 저희한테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출량은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우리가 수출을 못하고 걔네 거 수입만 하면 어쩔까 이제 그쵸, 그거 걱정하시는 예. 거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은 조금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 가면 이제 저희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하기 노력을 할 거고요. 무역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균형을 못 이뤄요. 저희는 중국하고 균형을 못 이루고요. 저희가 많이 수출하고 덜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균형을 못 이루죠. 많이 수출하고 조금 수입하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저희가 걱정할 건 그거죠. 많이 수입을 할 건데 우리가 중국한테 뭘 수입해 줄까? 중국은 이제 덜 수입하고 싶어 하는데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걔들도 이제 그쪽도 저희가 일본한테 옛날에 당했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한테 저희 가마우지 경제라고 했었죠. 돈 벌어다가 일본에 다 갖다 준다고.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은 이제 역으로 당하고 있죠. 저희가 했던 거 그때가 똑같이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팔았었는데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디스플레이가 이제 많이 수출을 해가지고 그쪽에 저희들은 덜 하고 저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역으로 돼가지고 중국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걔네 설비 다 갖춰갖고 덜 수입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갖고 좀 저희 디스플레이 업체도 어려워지고 계속 이제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수출할 것이 좀 적어지고 있다. 뭐 그 부분도 맞긴 한데 수출량이 그렇게 막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제 그러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예, 근데 이제 뭐랄까 세계 경기가 좀 줄어들면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나가야 될 물건이 많이 나갔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좀 줄어들겠죠. 네. 자,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무역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중국과 미국 좀 설명해 주세요. 무역 관계. 미국 관계는 뭐 미국을 착취란 단어가 좀 웃기긴 한데 사실상 미국이 좀 옛날엔 좀 잘해줬죠. 전 세계에 대해서. 그래갖고 이제 많이 돈을 잃어줬습니다.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찍죠. 그쪽은 돈을 찍을 수가 있죠. 달러라는 걸 찍어가지고 전 세계 물건을 많이 사줬죠. 사주다가 트럼프 대통령 와갖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야, 니네들도 우리 거 좀 사줘. 이러는 거죠. 근데 제일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한테 제일 많이 돈을 벌어가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근데 무역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한 나라는 이득만 보고 한 나라는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똑같이 10을 수출했으면 10 정도로 수입해줘야 되는데 중국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10을 수출하고 뭐 한 5만 수입하고 뭐 이런 식인데 저희 한국은 또 중국한테 10 수출하고 5만 수입하고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의 정부는 평등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갖고 니네가 수입을 못해? 그럴 리가 있어. 수입을 못하는 거는 환율을 지금 뭔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니네가 뭔가 비관세다가 뭔가 장벽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걸 갖다가 좀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무역이라는 것은 주고받아야 되니까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근데 뭐 이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무역 전쟁으로 발현이 되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꺾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꺾인다고 보는데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경기가 꺾인 거냐 아직 안 꺾인 거냐. 꺾여가서 교역량이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교역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시간이 돌면은. 시간은 시간이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죠. 일단 뭐야 너무 애매하잖아.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시간이 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무책임한 얘기. 해결이 안 되면 큰일 나요. 해결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재고? 물건 같은 거, 저희 아이폰이나 핸드폰 같은 게 많이 찍었죠. 근데 안 팔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에도 많이 수입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 근데 안 팔리면 이제 생산을 덜 해야 됐고 그 재고가 없어지면 또 물건을 찍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뭐랄까 사람들이 좀 물건을 덜 사는 이제 분위기, 또 창고에 재고가 많이 쌓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생산량을 좀 줄여가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 그러니까 저번 달인가요? 중국 이제 수출량이 확 줄어버리죠. 근데 그거에 맞춰갖고 한국도 수출량이 확 줄어듭니다.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전 세계에다 물건을 못 수출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 수출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국 수출하는 수출량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거 말고 딴 데 더 수출하면 되지 하지만 사실 물건을 사고 써준 나라가 써줄 수 있는 지역이 세계 몇 개 없어요. 미국, 유럽, 일본 정도 소비할 수 있는 나라가. 근데 그 중에 미국하고 유럽이 많이 사주죠.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 소비가 많이 줄고 있고 미국은 소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건 사줄 데가 없고 또 재고가 좀 꽤 쌓여 있거든요. 호경기였어가지고 몇 년간 저희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지만 딴 나라들은 호경기였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쌓아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좀 딴 나라 어디? 미국이 되게 호경기였죠. 음. 유럽도 되게 호경기였어요. 음. 그리고 이제 지난 수년 만에 엄청난 호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2012년, 13년 뭐 이때. 피그? 네, 피그 걔들 할 때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되게 호황이었어요. 2018년 초까지. 이제 미국도 이제 2018년 중반기까지 호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가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재고가 이제 해소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게 중국 수출량 감소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게 또 중국 수출을 못하면은 저희가 거기다 물건을 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 이제 물건 출하,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이런 것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은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미국하고 유럽은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뭐라고 아웅다웅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즐겁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뭔가 좀 얘들 우리 거 물건 사줘 하는데 그의 목표는 사실상 독일이죠. 유럽 경제의 핵심은 독일이거든요. 독일이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독일은 분산을 잘 시켜놨습니다. 미국 수출량이 적거든요. 그래서 유럽 경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국 내 워낙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유럽이라는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고 자국 내 돌아가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미국이 뭐라고 해도 대충 어떻게 돌아갑니다. 예. 근데 이제 걔들이 좀 수입을 많이 해주는 폭이었는데 수입을 좀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 내부에서도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피그라고 불렀던 그 나라 있지 않겠습니까? 걔들이 옛날에 수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걔들이 수출을 하고 싶어하고 수출을 많이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예, 사줄 나라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은. 그죠. 예. 그래서 미국도 수출을 하고 싶어하는데 미국 수출하면 사줄 나라가 좀 마땅치가 않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그거 아닌가? 근데 후진국에서 그나마 좀 사줄 여력이 되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개도국에서 사실 사줄 여력이 안 되죠.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은 돈을 쌓아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옛날부터 부자였으니까 또 이제 기초통화국 같은 게 돈을 찍어서 살 수 있는데 후진국 개도국 중동 국가는 어떨까요? 중동 국가가 옛날에 되게 좋았었거든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걔도 사실력이 깨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깨갱. 사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4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40달러 뭐 45달러 가다가 45달러 가다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력이 충분하면은 아람코라는 회사를 아마 아실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를 상장을 한대요. 이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거든요. 그 상장하는 얘기는 그만큼 걔네가 돈이 딸리는 거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딸릴 정도니까 다른 네. 이제 뭐랄까요, 그 중동 국가들도 돈이 많이 딸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그쪽에서 이제 소비가 이렇게 화끈하게 일어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좀 소비를 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노령화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뭐 누군가 부채를 지고 어차피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서 쓰던가 빌려서 쓰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벌어서 쓰는 건 어려우니까 빌려서 쓰게 되는데 이제 더 빌리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랑 재고랑 좀 정상할 때까지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뭐 현재 중국의 경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가지고 소비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소비가 많이 줄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줄었어요? 예, 엄청 많이 언제부터?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몇 개월 사이 보면은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확 줄었어요. 핸드폰 판매도 줄고요, 스마트폰 판매죠. 확 줄고 아주 뭐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판매가 화장품 소비량 증가 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 자체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뭐 이렇게 경기 하강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에서 막 돈 푼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 하강을 하니까 돈을 푸는 거죠. 경기 일본처럼 일본처럼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그 1대1로 맞다. 일본도 돈을 풀었잖아요. 아베가. 그렇죠. 아베 풀었죠. 그래서 일본 경기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좋았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어려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본 이제 그 소비자 물가라고 일본 하죠. 지금 고용하고 경기 체감은 굉장히 좋던데요. 저번 달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일본 이제 물가가 상승을 좀 더 해야 되거든요. 뭐 목표가 지금 2%죠. 근데 가다 떨어지더라고요. 소비자 물가가. 그걸 봐서는 아마 돈이 잘 돌다가 최근에 좀 어려워진 것이 그러니까 아닌가. 한 달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리고 이제 아. 걔네들 보면 이제 기계 출하라고 있거든요. 기계를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저희 이제 가마우지 경제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식이었죠. 저희가 삼성전자 공장을 짓거나 중국도 뭔가 이제 기계를 뭐 설비를 돈다면은 그 설비가 이제 일재가 많죠. 일본 기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은 출하량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다고요? 엄청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설비 수가 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주로 수출하는 고가의 장비 기계들이 이제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저거 이제 그쪽도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걔네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전세가 다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출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타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이제 반도체 투자가 끝나고 설비 투자 여러 가지 다 끝나가지 않겠습니까? 경기 안 좋을 거 잘 안 만들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자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도 여파를 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소비 또는 투자가 좀 이제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과 일본이라 어떤 면을 볼까요? 무역에서 우리 계속 지금 무역 얘기하고 있으니까. 중국과 일본의 무역이요. 예. 그건 되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슈가 안 될까요? 뭐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에다가 뭐 필요한 만큼 수출을 하고 있고, 네. 일본에서도 자기네가 이제 강력한 뭐 기계라든가 기초 소재 같은 거 수출을 잘하고 있어갖고 무역 분쟁은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일본이 어차피 돈을 벌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중국에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네네. 무역 분쟁이 나기에는 뭐라 할까요? 일본이 저희가 이제 일본으로 보지만 대일본 경제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일종의 경제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일본이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방을 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를 했죠. 태국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엄청나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경제권에 대해서 이거 나빠 좋아 이게 아니고 하나의 이제 경제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 뒤에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의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것 정도가 아마 무역 분쟁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무역 문제. 그러면은 뭐 저는 궁금한 게 오늘 중국 경제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된다. 앞으로의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너무 장기적으로는 좀 그렇고 1, 2년
아니면은 5년 이렇게.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갈립니다. 갈려가지고 일단 장기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가 엄청 많이 갈려요.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이 세상을 이제 되게 뭐랄까 패권 국가 이럴 정도로 네. 힘이 세질 것이다라는 분들이 계시죠. 엄청나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가보질 못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저기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북경밖에 못 가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들어가니까 이상한 가지 남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 후에 뭐 더 개발을 해갖고 지금은 한국보다 더 좋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고수를 또 많이 깔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게 했는데 그 대단하시다는 분도 계신데 반대편에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경기가 만약에 이제 꺾이거나 그러면은 중국 내부적으로 되게 혼란이 올 수가 있다. 혼란요. 예, 혼란이 올 수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걔네가 아직 크게 그러니까 걔네라고 하는데 중국이 크게 위기를 겪어본 적은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 그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이제 크게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겪게 되면은 지금까지 쌓았던 모순이 한꺼번에 다 터질 것이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두 개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국가 위기 정도로? 모순이 많이 쌓여 있죠. 세상에 모순이 없는 나라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서프라임 때 또 IT 버블 때 이제 국가 모순이 터져 나왔죠. 그래갖고 뭐 엉망진창이 됐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뭐 서프라임 때는 거의 나라가 결단이 날 뻔했죠. 어느 나라든 모순이 없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이제 모순이 있었을 텐데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그 모순은 이제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예. 중국의 그 CCTV 수출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CCTV를 본인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 CCTV를 뭐 그 내용 CCTV의 원격 제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산업 스파이처럼 뭐 그런 것들을 정보를 제어 관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의심? 뭘 최근에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미국 이런 쪽에서 중국은 이제 난색을 취하고 뭐 숨었을 것이다. 많이 있죠. 난색을 취하고 있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능성은 있는데 당장 어떻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무역 분쟁에 이제 단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번에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겠고 말씀하시듯이 다른 분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가 경제 상황인데 이번 참에 확실하게 좀 뭔가 손을 봐가지고 우리 경제 상황 살았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인류사적인 사건이라서 옛날 일본이 이제 문제가 됐듯이 일본이 무너질 때도 세상이 되게 많이 흔들었듯이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말씀 나누면 좋은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또 연결해서 한번 중국 경제 한번 다시 얘기해보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